저는요, 그 우리 혜태님이 저런 글을 남겨주셨으니까 저의 마음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대표를 제가 대단히 좋아합니다. 좋은 분들이고. 근데 이 두 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김민석을 당대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매일 밤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진짜로 받들고, 제가 진짜로 헌신하고 싶고, 진짜 제가 사랑하고 진짜로 아끼는 존재는 뭐냐? 이재명도 아니고 솔직히 김민석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 유일한 그 마음에 사랑하는 존재, 그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뭐 좁게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넓게는 우리 동포들이에요. 우리 한민족을 한 핏줄을, 한민족의 피를 같이 나눈 우리 동포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고, 이런 고통이 이제 좀 끝나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 어느 국민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저는 저는 20대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 제 개인의 행복, 이런 것도 다 뒤로 밀어놓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저의 어떤 무슨 뭐 숙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국민들의 행복만 생각을 해보니, 자, 우리 국민들이, 제가 30여 년 이상 나름 정치판에서 기웃거리면서 느낀 점이 뭐냐? 지난 30년 동안 정치판을 기웃거리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려면, 제가 화염병도 던져보고 쇠파이프도 휘둘러보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국정원에도 갔다 오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해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려면은 결국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 그게 내린 결론이야. 제가 30년 동안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백날 쇠파이프 휘두르고 화염병 던지고 머리띠 묶고 구호를 외치고 감옥에 가서 아스팔트를 뛰어당기고 촛불을 들고 온갖 난리를 다 쳐봤는데, 30년 동안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 깨달은 바는 화염병 백날 던져봐야 소용없더라. 쇠파이프 백날 휘둘러봐야 소용없고 감옥에 백날 갔다 와봐야 소용없다.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훌륭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야. 뭐 훌륭한 정치인들이 더 많으면 좋지. 다 필요 없어.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들이 장관이 돼야 된다. 훌륭한 사람들이 뭐 도지사가 돼야 된다. 시장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지.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은 건 맞는데 다 필요 없고,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 대통령만이라도 좀 맨정신이면, 대통령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박혀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야,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저는 한 10년 전에, 10년 더 된 거, 이제 10년 넘었겠네요. 그죠? 발견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겠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야. 그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지금 검증이 되는 거지, 그지? 10년 전에 저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은 게, 판단을 한 게 10년 전이고, 10년 동안 열심히 밀어가지고, 뭐 저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됐어. 근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잖아 지금. 그죠? 나아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는데도 실패를 해. 그럼 대한민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꼭 이재명이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도 뭐가 나아지는 게 없어.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럼 대한민국은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희망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재명은 저는 희망의 결정체라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의 결정체고, 우리 민족의 희망의 결정체다. 이재명이 꼭 성공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또 실패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답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답이 없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들기 싫어서 저는 그런 상황을 절대 만들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저는 묻지마 이재명 지지다. 어용 유튜버가 되겠다. 그리고 응원 단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민석 대표 문제도 그래요. 저는 만약에 김민석보다 더 훌륭히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었으면은 김민석을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대선이 끝나기 전부터 저는 김민석을 이재명 대통령님과 화면 뒤에 모셔놓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 끝나기 전부터 김민석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선 전부터 김민석이 자기 당대표를 해야 됐다라는 주장을 했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 제가 무슨 뭐 김민석하고 개인적인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 뭐 감옥에서 한번 얼핏 본 거 전부 다예요. 서울구치소에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김민석보다 더 민주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없다 라는 저는 판단한 거야. 그리고 김민석보다 더 이재명 대통령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그게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현실로 입증이 됐고, 왜? 정청래가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님을 괴롭히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봤잖아, 이제는. 복만삼님, 저는 10년 전에 오경명성의 존재를 알고 이재명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로 이끄는 초석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최고위원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은 대한민국도 대통령 한 명 바뀌어 놓으니까 바뀌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고위원도 좋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만은 일단 당대표 하나 잘 뽑아 놓으면 기본 이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눈으로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새로운 당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도 김민석 대표가 뭐 저렇게 일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욕하는 놈들은 참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그런 놈들이 사심으로 방송을 하고 사심으로 정치를 하니까. 그죠? 아니, 이순신 장군을 욕하는 놈들도 있었잖아. 나라 살린 사람을 조선시대 때 욕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원균이 막 뒷담화 까고 그랬잖아, 왕한테. 그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사심이 앞서니까 그러니까, 사심이.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전 최욱이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이제 하청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김민석을 까는, 처음에는 잘 몰라서 깔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일하는 걸 보세요. 이렇게 일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욕을 하고 있는 놈들. 그건 지들이, 그, 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한테 경제적 이득이 되니까, 혹은 정치적 이득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민주당 당원의 입장이 돼서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당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김민석 당대표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물론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평가를 하는 거는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이 3일을 지켜보면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데 다 너무 흐뭇하고 내가 설령 김민석을 지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를 지지를 했어. 나는 정청래가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정청래를 지지를 했어. 근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지. 정청래랑 김민석이 다른 당도 아니고 한 당인데, 아니 누가 됐건 간에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당대표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민석이 훨씬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욕을 하는 거는 그건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목적이. 민주당이 망하길 바라는 거지. 정청래와 같이 모자란 사람이 당대표를 당을 계속 이끌어가지고 민주당이 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김민석 대표가 이제 오전에는 그 우리 이해찬 전 총리 또 묘소에 이제 참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란공원 마석에 있는 여기 모란공원 오실 거면 좀 제가 좀 미리 알았으면은 저도 한번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올 걸요. 가깝습니다. 모란공원까지 한 30분이면 가는데 나중에 이제 다녀오시고 알았어요. 모란공원 다녀왔다라는 걸. 그래서 김근태 전 고문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의원총회에서 뭐 아주 시원시원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얘기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그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이대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언급이 있었는데, 요걸 이게 정치구나,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법적 임명 제청, 조이대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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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대 사법농단, 국민들이 분노한다. 임명 제청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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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이미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 이미 났기 때문에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경험에서 꼭 상기를 원하는 것은 한덕수 씨가 사고를 치고 자기를 탄핵시켜달라고,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훈장을 달고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할 때 우리 내에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탄핵을 시켜주자. 근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철저하게 한덕수 씨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결국은 끌다 자기가 재벌로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조희대 씨가 이미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미 탄핵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가 아니냐와는 변론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완벽한 100점짜리를 맞을 수 있는 준비는 시작하겠습니다, 당에서. 다만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온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장막 뒤에 숨는 대법원과 사법부 전체가 저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대법원장이 잘못했으면 대법원과 사법부가 섞어되지 않은 심정으로 국민들 앞에 우리 대법원장이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법부와 또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시기를 요청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겠지만은 국회와 당의 판단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것을 억지 법철자로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 법이나 또는 관련한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되,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부동의한다. 자, 그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게 뭐 당연하죠. 정치인은 옳은 일을 해야 돼. 근데 옳은 일을 저는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인데 국민이 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은 하지 않을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흔히 표현을 하는 정무적 판단 능력이에요, 이게. 내가 이게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막 중첩이 돼서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30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2030 여성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여성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김어준이는 뭐 코어가 뭐 흔들려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2030 여성에서 떨어지는 게 지지율 하락폭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코어가 떨어지는 건 맞아. 2030 여성이 코어니까. 그죠? 코어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예요. 2030 여성이 빠지면은 진보층도 빠지는 거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거야. 2030 여성은 진보이자 민주당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2030 여성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게 진보가 빠지고 민주당 지지층이 빠지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착시현상이라는 거야. 마치 털레반들이, 정청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김어준은 호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2030 여성 지지율, 왜냐하면 50대 60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50대 60대 지지율 진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일 큰 게 2030 여성이야. 근데 2030 여성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진 그 원인이 뭔가, 저는 보안수사권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보안수사권 때문에. 예, 분석김님, 당대표는 호남하고 수도권하고 날짜를 두고 선택하게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땐 호남 생각이 궁금했어요. 전 모르겠으니 진짜 호남하고 수도권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지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보안수사권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폐지가 옳은지 아니면 유지가 옳은지, 자, 그걸 논하기 전에 국민들을 충분히 이해시켰냐 이거예요. 문제는 검찰개혁 좋다 이거야. 검찰 해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 좋다 이거야. 근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이게 진짜 나한테 유익한 일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바뀌면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잖아. 그 의구심이 남아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덕수 탄핵 문제도 그렇고, 저는 조희대 탄핵 문제도 그래요. 조희대 탄핵을 해야지. 그거는 이제 정의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야. 시시비비의 문제입니다. 조희대를 탄핵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맞는데 국민들이 공감이 안 돼. 옳은 일인데 국민이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의석수 많으니까 야, 조희대 내자 그래가지고 탄핵을 했어. 탄핵을 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야, 이거 야당의 횡포다, 여당의 횡포다, 이러면서 여론이 나빠져요. 그래서 조희대를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여론이 막 높아져.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가고 탄핵 기각돼 버려. 그럼 우리만 역풍 맞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예를 김민석 총리가 들었는데, 그 한덕수가 결국은 뭐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 게 뭐냐? 탄핵이 기각됨으로써 대선 출마의 길이 열려버린 거잖아. 오히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인 거야. 당대표가 최고위원이 해야 될 일이고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정청래는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 능력이라는 말 자체를 꺼낸다라는 게 사치스러울 정도인 거예요. 무조건 검찰개혁, 무조건 1인 1표, 야, 그냥 들이받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라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걸,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걸 해야 내가 당대표 연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국민들의 뜻은 묻지도 않고,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도 안 하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건 간에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국민 민심을 잃게 돼 있는 거지. 민심을 잃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또 야, 왜 그 질질 끄냐, 그냥 가서 들이받아야지, 조희대 탄핵하자.
탄핵했다가 탄핵 기각되면 어떡할 건데. 물론 탄핵을 할 만한 그런 자질과 능력은 뭐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법리적 차원의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지만은 법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고 봐요.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론이 우리한테 유리하면 탄핵이 되는 거고 여론이 우리한테 불리하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국민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거야. 탄핵안을 지금 뭐 국회에 올려가지고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은 당장 뭐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단만 하면 금방 하는 거잖아.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탄핵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가 더 우선이라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대표의 저는 판단이 옳다고 봐요. 무조건 들이받으면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랬다가 뒤집혀버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리고 설령 옳은 일이라고 해도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아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질 건데. 아니 중요한 건 그 뭐 조희대를 탄핵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다음 총선에 이기는 거고 다음 대선에 또 이기고 우리가 계속 선거를 이겨가면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정권을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래야 지속 가능한 개혁이 되는 거잖아. 그냥 야 5년 동안 한풀이 하자 그래갖고 다 들이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구 싸질러 놔가지고 국민들 다 등 돌리고 정권 뺏기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정청래의 개혁은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개혁.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건 뭐 전혀 아랑곳도 없고 야 검찰 개혁이다 검찰 해체해라 무조건 해체해라 이런 식의 개혁을 하다 보니 결국은 1년 만에 오히려 내란 세력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내란 세력이 되살아나 버렸잖아. 정청래식의 개혁 탈레반식의 그런 근본주의적 개혁이 오히려 내란 세력을 살려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뭐 운동권식의 그 아마추어적인 이런 개혁을 해서는 안 돼요. 국민의 뭐 대통령께서 아까 수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을 해야 되는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 털레반이 원하는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탄핵 외친다고 해가지고 탄핵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왜? 결국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그냥 탄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이다를 외치면서 그냥 무조건 들이받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자충수가 돼서 민주당이 더 어려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식의 무모한 개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왜? 우리가 이게 다 경험한 바잖아. 20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냥 그런 뭐 무대뽀식으로 개혁을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국민들 다 등 돌리고 여론 나빠져가지고 정권 뺏기고 두 번이나 5년 만에 정권을 뺏기는 길이 정청래의 길이야. 털레반의 길이야. 김어준의 길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또 하자는 거예요. 진짜 저기 우리 송영길 의원 얘기대로 이게 뭐 붕어 IQ도 아니고 20년 동안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이게 붕어지 사람입니까? 붕어도 20년 동안 똑같은 짓을 하진 않아. 그래서 시원시원한 그 개혁도 좋지만은 그 정밀하고 성공 가능한 개혁을 해야 돼요. 자, 김민석 대표가 그 이진숙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들어보고 가시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진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씨 같은 사람과 같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입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진숙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진숙을 국회에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행 법상 만약에 윤리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처리 절차에 있어서의 3분의 2 조항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 저는 국회 전체에서의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안을 내시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 의견을 내서 우리 이용우 의원님이 법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그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1년 동안 하는 거 봐서 반성하고 반성문 내지 않으면 또 해야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노릇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제 조희대 문제하고 이진숙 문제하고 좀 비슷한 문제인데 온도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라는 거야. 조희대는 탄핵을 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만 일단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겠다라는 접근법이고 그 이진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명이 어려우면 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직무정지를 시키자라는 의견인 거예요. 이게 비슷한 문제에 왜 이런 의견 차이,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가, 김민석 후보가. 자, 조희대는 아직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진숙은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이런 부도덕한 행태를 했기 때문에 이진숙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밀어붙이잖아. 왜?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상황이 이미 형성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야.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조희대 뭐 탄핵해야 된다, 뭐 탄핵 여론이 더 많다, 뭐 이런 걸 글을 열심히 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 봐요. 쉽지 않아, 지금. 탄핵을 하려면 적어도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 조희대 탄핵 그 지지율이 그만큼 나옵니까? 근데 이진숙 문제는 아니잖아, 지금. 이건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에요. 5.18을 모독하고 우리 광주 시민들, 호남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이런 행태를 했고, 심지어 보수라고 하더라도 이진숙의 저런 극단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형성돼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진숙은 강하고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조희대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야, 저는. 우리 시민들이야, 뭐 시민단체들이야, 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 외칠 수 있지.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집권 여당은 책임을 져야 돼. 야당일 땐 상관없어. 야, 조희대 탄핵해라. 왜? 우리가 탄핵을 할 것도 아니고, 탄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야당일 때는. 막 외치면 되는 거지. 물러가라. 근데 여당일 때는 말을 뱉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책임을.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 탄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탄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그게 개혁이 되냐고. 아니 20년 동안 그랬잖아. 참 진짜 붕어 IQ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정권을 매번 뺏겼으면서